자, 오늘 중앙일보가요. 안혜리라고 하는 논설위원회 이 칼럼이 하나 실렸어요. 그놈의. 이 얘기 핵심은 그 되게 간단한 거야. 조민을 위해서 특정 어떤 국립 의사가 필요한 곳에 정원을 한 명 늘렸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국립중앙의료원. 네. 와,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완전 빡이 치더라고. 맞아요. 완전한 가짜뉴스거든요. 그렇죠. 논설로 나왔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논설위원들은 구라치는 위원들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보도로 헤드라인으로 나옵니다. 저도 조선일보에서 했어요. 예, 근데 보도로 헤드라인으로 냈다가 서둘러 접고 아니라 그러고 반박 나오는 것들 하면서 지금 피고 나오는 게 칼럼에 나왔던 것들 얘들이 먼저 씨앗을 뿌려놓은 게 꽤 됩니다. 이 얘기 지방지에서 먼저 나왔었고요. 예. 확실한 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원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 정원대로 회복한 거고 무엇보다 피부과 지원한 적이 없다고 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어디도 알려줄 수 없는데 거짓말을 대놓고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정원 결정이 11월 20일 날 있었대. 작년에. 작년 11월 20일에. 그게 말이 되니? 야, 니들은 정원을 갖다가 그냥 엊그저께 올리냐? 조민을 위해서 한 자리 네. 아니 어떤 국가기관이 아무리 조민을 의사 만들어 주려고 국립중앙의료원 NMC가 지네 때는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 지네 그렇게 때는 보는 말 거예요. 타고 들어가게 했잖아. 지네 아니 근데 때는. 그거를 정상적인 언론사의 논설위원이란 자가 이런 이야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쓸 수 있는 것. 잠깐만요. 안혜리가 누군지 한번 볼게요. 안혜리는요. 여기 있잖아 여기. 조선일보 아니, 가만히 있어봐 좀. 네, 네. 내가 얘기해줄게. 이게 나와 있잖아. 할아버지가 안찬수라고 조선일보 편집부장이고 아버지는 안병훈이라고 조선일보 전 부사장이에요. 박근혜 7인의 박근혜 멤버. 7인의 멤버고 이런 안혜리가 엄마는 또 박정자라고 조선일보 기자. 잘 생각해봐봐. 최근에 동아일보 사장 딸 김조 사장 딸이 뭐 하나고를 떠나서 그 동아일보 입사를 했잖아. 안혜리는 그러면은 조선일보 출신으로서 동아일보에 정상적으로 입사했겠습니까? 중앙일보. 아, 중앙일보 입사했겠냐고요. 지들끼리 카르텔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서로 이렇게 어떤 무슨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본인 스스로가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점수가 똑같았다면 아버지가 기자라고 하는 것이 감안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가 고백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조민 씨 자체의 재판이 유죄가 났던 부분이 핵심이 뭔지를 몰라요. 오늘 최강욱 재판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에요. 고등학생이 하는 인턴 활동이 직장을 결정할 만큼의 어떤 치밀하게 정확하게 딱 지켜야 된다는 게 오늘 최강욱 대표의 판결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 정도를 넘어섰죠. 어. 오늘 판결은 그냥 검사 동일체 판결이에요. 이게 더 충격적이었어. 판사가 동일체. 또라이야. 전정근이 근데 서강대 출신이야. 내가 그래서 오늘 사과했어요. 구독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왜 서강대를 갔어? 아, 후배 잘못 둬가지고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또라이들이 후배일 줄 몰랐어요. 전종건 판사 정신 차려 쉐리야. 일단 조국 장관이 페이스북을 이미 통해서 검찰에서 7년 전에 검사 동일체는 폐기를 했어. 그리고 어떻게 검찰총장이 법에 적혀 있는데 너는 법을 갖다가 무슨 눈깔로 보고 있는 거야. 법에 분명히 검사장들을 직접 지휘한다고 돼 있어. 근데 그 밑에 있는 부장검사를 갖다 지휘했으면 그게 위법이라고 네가 지적을 해야 될 사람 아니냐 판사가. 집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건복지부가 이제 그 국립중앙의료원의 담당 산하기관, 그러니까 상급 기관인 오늘 보건복지부가 낸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그런 거예요. 아이고. 바로 잡습니다라고 하면서 예. 내용이 나왔죠. 그거 읽어드릴게요. 예. 중앙일보 28일자 조민의 신의 한수 안혜리 기자 등의 기사에 대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입장을 밝힙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될 공공기관으로서 특정 개인의 인턴 과정 모집 응시 여부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바 없습니다. 그렇죠. 마치 그거 보고 쓴 것처럼 글을 썼거든. 예. 보건복지부의 보도 반박 자료에 나와 있듯이 국립중앙의료원의 레지던트 모집은 작년 2020년 11월에 배정 완료되고 11월 26일 모집 공고 이후에 12월 18일 전형이 끝나 올해 1월 특정 개인의 국립중앙의료원 인턴 지원 여부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인턴 모집에는 전공과에 지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부과라고 얘기했는데 예. 여기서 모집할 때는 전공과에 지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위에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가가지고 다 감염이나 이런 거에 뒤지다거리 하는 거예요. 인턴으로. 정말 제가 며칠 전에 방송하면서 어른으로 정말 미안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조민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검찰 개혁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는 정말 국민들이 나와서 거리에 외치는 이름이 됐고 어머니는 억울하게 갇혀 있고 근데 자기가 연루된 일이니 속 터지게 돼 있는데 이제 아들까지 자기 동생까지 재판에 언급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오늘 얼마 전부터 SNS 활동을 줄인 이유 뭐겠습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 갇혀있는데 거기서 계속 세상을 구하기 위해 글을 써봤자 개인으로 오는 부담이 너무 크니까 입을 닫고 있는데 그래도 한마디는 했습니다. 딸은 피부과 지원자가 아니다. 얼마나 더 많은 걸 강요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저도 자식 키우는 사람으로 이따위 칼럼을 쓰고 있는 이런 이건 너무한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직접 제가 취재한 내용이에요. 조민 씨는 피부과를 지망한 적이 일단 없고요. 피부과를 이야기한 게 최근에 돈을 가장 잘 버는 과거든. 네. 그러니까 조민이 부정하게 입학해가지고 돈 잘 버는 과를 선택했다는 거고. 쥐들이 한 거야. 쥐들이. 조민은 면접에서 그렇게 생각된 적이 없는데. 면접에서 피부과가 아닌 다른 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리의 이 칼럼 논설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지만 나중에 향후에 어떤 과를 갈 것인지 물어보긴 한답니다. 근데 조민 씨 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피부과를 희망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조민이 엄마가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빨리 의사 자격을 취소시켜야 된다는 이런 선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내리 같은 사람들이 조민 씨가 부정 입학했다는 판결이 100%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말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성적이 65%고 의대 내신 성적이 20%입니다. 이게 85고요. 면접이 15% 있지만 그 기계적으로 집어넣고 환자 보듯이 면접 보면서 스토리 찾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인턴 배정하고 있는 게 원하는 대로 인턴이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의대 계신 분들 경험하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조민을 둘러싼 논란 같은 거 보면 사람 잡기예요. 대놓고. 누구의 언론이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사람 인생을 이렇게 박살을 내놓습니까? 이건 정말 조민의 신의 한 수가 아니라 이건 정말 고발받아야 될 만한 기사입니다. 고발한대요.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고발하는데 저는 조민 씨도 제발 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소죠. 고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조민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이거는 스토킹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이 땅에서 진짜 누가 어떤 분이 차라리 이민 가라. 너 정도 똑똑하면 어느 나라가 잘 산다. 이런, 이런 얘기하긴 뭐한데 왜 이 땅에서 시장 아들로 태어나서 몇 년 전에 분명히 면죄 잘못됐다는 판결을 들었는데 그 양반이 왜 한국에 못 삽니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아들이. 왜 못 사는데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박원순 아들은 병역 비리가 있다고 믿고 있고 그걸 여전히 얘기하고 대가리에 진짜 우동사리밖에 안 들은 국회의원이란 자가 와서 재판받아 이따위 소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 죽이는 스토킹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악마야, 그것도 악마. 진보들에 대해서만 보수 매체가 이렇게 난리를 칩니다. 근데 이걸 저는 정말 고마운 게 그냥 됐다. 의사 자격이 뭐니 어차피 시험 보고 통과했으면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인턴 과정 꼭 그렇게 일찍 안 밟아도 됩니다. 쉬고 가만히 있어라고 어떻게든 보호해주고 싶은 아빠 마음인데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말렸지만 스스로 뉴스 공장 나가서 인터뷰할 정도로 제대로 자기 의식이 깨있는 사람 하나 도대체 어떻게 갚으려고 이렇게 큰 빚을 지게끔 이럽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세력들이 그러니까. 유독 조민, 정경심, 조국 가족한테만 니들 완벽해야 돼. 인턴 10일이 필요하면 10일이 정확히 찍어야 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뻔뻔함. 쥐들은 말 타고 대학 들어가고 엄마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서 대학 들어가는 쉐리들이 그것만 지금 그래. 미국 대학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쥐들은 있잖아. 생각해봐 형. 쥐들은 세상에 우리가 의대생이라서 바빠가지고 시험 준비를 할 수 없는데 바로 당장 시험을 보면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이따위 지랄하면서 시험 거부했어. 그러면서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심지어는 선발대까지 내세워가지고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상식으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컨닝들을 하면서 국시를 갖다 보는 쉐리들이 5%밖에 안 떨어진다 그러면서 갑자기 국시를 폄하를 해. 야, 진짜 아버지 덕에 중앙일보에 입사한 여자가 조민일까요?
조민의 인턴 증명서 등이 부산대 의전원에 전혀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건 부산대 의전원의 입장이잖아요. 아니 솔직히 이런 사람들은 인턴 증명서가 필요 없어. 아버지 안병훈 씨입니다. 아니 가기 그럼 전에 끝난다니까. 알아. 엄마가 나경원입니다. 그럼 가기 전에 끝나. 알아. 가기 전에 알지. 당연히 그런 데도 알지. 가서 얘기한다니까. 아니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턴 정원이 2015년부터 32, 31, 30, 29, 28, 29 숫자가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만약에 20되던 게 29가 됐다거나 뭐 바뀌는 게 있다면 모르겠어요. 이건 일상의 일인데 이것까지 증명해 가면서 취재라고 뭘 하는 거예요? 취재를. 그럼 솔직히 아내리가 중앙일보 들어갈 때가 몇 년 전이야. 그때는 진짜 해볼까 진짜?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지? 뻔뻔한 건 그렇다 칩시다. 어디만큼까지 잔인해질 겁니까? 정말 야, 저는 진짜요. 이들을 인간이 아니야. 나이 이게 어떻게 들면서 인간이 욕이 할 수 있는 늘어, 짓이야, 욕이.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력이라면 일단 대부분 판결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A예요. 상대방이 지금 엎드려 넘어졌는데 이거를 발로 차근차근 밟고 있는 거야. 발로 밟는 정도가 더 이상 못 일어나게. 가서 그냥 계속 이걸 쑤시고 굳이 있잖아, 우리가 칼로. 공격을 하자면 이 3심 제도를 부정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럼요. 더군다나 완전한 가짜뉴스. 피부과를 지원한 적도 없는데 피부과에 지원했다. 조민을 위해서 정원이 하나 더 늘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의하면 원래 그 숫자였는데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조민 씨가 의사시험 보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던 사안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까 그 보건복지부의 반박문으로 나왔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 피부과가 그 연대 뭐 가가지고 교수 뭐 만나서 이때부터 피부과 그때도 가짜뉴스였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 했는데 사람들이 낚이니까 똑같이 한 번 더 하는 거죠.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3월까지. 문제는요.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무슨 정론진에 뭐네 이런 소리 들으면서 기득권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갑자기 타임캡슐 강추하고 분들 싶은 가는. 영화가 있습니다. 웨이브에서 지금 4,500원 내면 볼 수 있는 족벌 두 신문 이야기. 뉴스타프가 만들어서 2시간 한 40분 정도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여기 보면 조선일보가 일장기를 그 일제시대 때부터 얼마나 선명하게 빨간색으로 제호 위에 올려 붙여서 제작을 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짓을 해먹으면서 지금까지 온갖 나쁜 짓들을 당하면서 살아남았는지가 2시간 40분 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필수적으로 우리 봐야 돼요. 민주시민들이라면. 아, 지긋지긋하다. 근데 이 와중에도 민주당 뭐 했냐로 얘기하는 네, 아니 그러니까 조국 같은 교수가요. 이쪽 진영에 몸을 담지 않고 네. 저쪽에 검사들이랑 같이 한 편 묶고 내가 가르친 애들이니까 그렇게 살았다면 이건 사건이 됐겠습니까? 조국 교수는 어떤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온갖 개혁의 아젠다를 갖고 있던 사람이야. 네. 그런 사람을 악마화 시켜가지고 완전히 자근자근 밟아놓은 뒤에 그 딸에게까지 사실은 부정한 기득권 세력의 상징과도 같은 아내리가 아니 어떻게 조민일까? 대부분 판결 나도 아직 늦지 않고요. 난 그것마저도 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이태원 클라스가 생각이 나는 거죠. 이 타임에서. 그런 거요. 넌 아직도 정의가 옳다고 생각하니? 야 스포 얘기하지 마. 나 1회밖에 못 봤어. 아. 그 민주 진보 세력에서 뭔가 하는 사람들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 게 있다면 저는 걱정되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가 조국의 딸과 아들 온갖 힘든 일을 당하는 걸 보면서 어느 시기에 추미애 아들과 딸이 나왔을 땐 좀 무뎌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정치하고 나라 진영 싸움하는 게 있어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건데요. 가족 건드리는 게 이제 너무 일상화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무뎌지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매번 화내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 뭐가 될지 모르는 애들한테 미리부터 세상 눈치 보고 권력 눈치 보고 돈 눈치 보게끔 만들면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니 일이에요. 애 낳기 싫어지는 거야. 하자. 돈 많은 새끼들은 지네들끼리는 그냥 서로 짜고 이리 붙여주고 저리 붙여주고 여기 땡겨주고 저리 땡겨주고 그러면서 지네들 앞에 완전 납작 무릎 꿇어서 그냥 똥꼬를 갖다 핥아주지 않으면 그냥 잡아 죽이고 사다리 걷어차버리고. 아니 미투라는 것에 대해서도 장자연을 죽인 조선일보가 비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반성한 적 있습니까? 근데 한 번도 요즘은 가능하더라. 박범계 그거 뻔뻔하다고 재산에 하는 대해서 거예요. 박범계 재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을 생각해 조수진. 보면서 저는 이름도 부르기 싫어요. 걔는 진짜
북한 살다 온 사람도 아니라는 뭐 말투 지적하는 거 그건 그러니 말하는 게 지가 폼나게 하려고 목소리 깔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지가 할 질문 아닐 질문 정도 구분해야 되는 국회의원 아니에요? 기자 그 벌금 휴대폰 80만 원 뺏고 난리 받았어. 치는 아유 유죄 인정돼서. 아니 어떤 기자의 가슴에 손을 댔어. 지가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사과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성단체는 가만히 있어. 2차 피해도 이런 2차 피해가 2차 가해가. 조수진 봐. 성인지 감수성 봐. 후궁 얘기를 막 해. 근데 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진보적인 여성단체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조미 다 씨가 어떻게 된 거야 다. 국립중앙의료원에 합격을 못하게 할 일단은 그런 의도잖아요. 그렇죠. 지원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중앙일간지 그것도 유력일간지라고 부르는 그 회사의 기자이자 논설위원이 어떤 정부를 어떻게 보길래 조민을 위해서 한 자리를 내려놨다고 말하는 그 뇌피셜이 부끄럽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이름 깔고. 요즘은 포털도 꼼꼼하게 되는 게 어떤 기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누르려고 그러면 싫어요가 없어요. 그냥 화나요 정도 있는데 마치 그 기사 내용에 언급된 게 화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포털도 꼼꼼하게 장난질을 쳐놨죠. 공감 비공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포털 시스템에서 그 기사 자체를 보지 않거나 누구 걸 보지 않거나 항의하는 것밖에 할 게 없다는 게 정말 맞아요. 어이가 없는데 그 항의 버튼조차 찾기 힘들다는 거 참 힘들어요. 지금 오세훈도 이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데 동참을 했으니까 다 고소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재밌지. 맞습니다. 예. 다 얘는 지금 선거에 나온다는 애가 허위 사실 이렇게 유폐하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일배예요, 일배. 오세훈은 저기 그 목사 있는 데서 갖고 만세 부르고 같이 절하고 그러던 놈이 오세훈이 그랬어. 조민은 국립의료원 인턴 지원 과정을 전후에 인턴을 마친 후 레지던트 수료는 피부과에서 하고 싶다고 밝혔다. 누가 언제 어디서 비슷한 시기 복지부가 국립의료원과 중앙보험병원 등 공공병원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렸다고 한다. 의료진 증원의 통상적인 절차는 학회가 수련 환경 등을 감안 복지부와 조율 후 복지부가 최종 승인한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환경 미비 등을 이유로 정원 삭감을 한 적은 있어도 정원을 늘린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관계자들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서 관계자가 일배야 이 돌덩아. 아내리의 말을 덥석 물었지. 얘도 고소해야지. 고소해야죠. 자기가 광진구에서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조선족 때문에 호남 때문에. 호남과 조선족 3040 때문에 떨어졌대. 모자라도 이렇게 모자란 걸 인정하게 되면 그동안 말을 안 시켜보고 우리가 잘 짜여진 대본 내에서 봤기 때문에 오세훈이 인간적이었다면 이건 5살도 과합니다. 정치 능력했으면 정치인은 할 말 못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정치인들은 진짜 막. 근데 얘들이 진짜 일반적인 유튜버보다 못한 게요. 국립의료원에 아니 유튜버보다 못하다니. 아니 들어봐. 얘는 그래도 서울시장 나올 사람이잖아. 국립의료원 정기현 원장이 문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것, 문 대통령이 조국의 마음이 빚있다고 한 것,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정기현이 문 대통령 측근이라는 걸 처음 알았고요. 그렇죠.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인맥이 측근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정기영 그 원장한테 내가 조국한테 마음의 빚이 있으니까 자리 하나 늘려놓으시고 조민 좀 취직시켜 주세요.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세력 박근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믿고 있는 거야. 지네들은 그렇게 산 거야. 불가능해. 지네들은 지금도 그러고 사는 거야. 밤에 가서 저 술 처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따위 얘기만 하는 거야. 지네들은. 아니 김성태가 저 KT한테 압력 넣은 거 봐. 나 같은 디아는 운영자도 나름 가까운 정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청탁 한번 못 해봤습니다. 부담 가질까 봐. 술 한잔 안 해봤습니다. 그 부담 생길까 봐. 대통령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마인드가 정말 거지 발사기도 이런 발사기가 없다. 지들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거나 이쪽에서 수입이 많이 생깁니다만 움직이던 사람 2명이 다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병원에 있잖아요. 그렇지 병원에 있어. 다 튀어나와. 진짜 한심한데 문제는 이제 이게 가짜뉴스 쓴 걸 사실상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용으로 써먹기 위해서 중앙일보가 나서고 아마 이런 식의 가짜뉴스 선거 때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이런 얘기하기 뭐한데요. 이래도 윤석열 검찰은 수사에서 80만 원 때릴 거 아니야. 오세훈은 자기가 공정하게 하다 졌다라는 그런 착각 프레임이 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 선거 때 광진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했어요. 맞아요. 후보가 그러게 쪽팔리게 하기도 참 전직 시장이 왜 저렇게 망신스러워할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뭐가 됐건 집단에 나쁜 짓하고 거짓말 좀 해놓으면 뽑히겠지. 뽑히기만 하면 돼라는 거 하는데 추악하죠. 추악한 정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도 사실은 선거법 위반한 거 아니에요. 금품 돌렸잖아. 1, 2만 원도 아니고. 늘 돌리던 경비원들에게 돈을 돌렸다. 참 선물한 것 착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오해받는데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어. 아휴 정말. 기부에 대한 언어적 도단까지 하면서 표를 사는 게 기부냐? 오세훈의 보도 자체에 대해서 지금 호남권에서는 뉴스에 안 나와서 모른다 하지만 아시는 분들 다 아십니다. 오세훈이 말도 안 되는 얘기했던 것 때문에 오세훈은 스스로 이제 나경원한테 자리를 넘겨준 겁니다. 그거 커버하려고 내가 보기에는요. 한 달 동안 미친 소리 더 많이 할 거예요. 서울시장은 이제 오세훈은 진짜 끝났어요. 내가 보기엔. 지금 왜냐하면 가능성 없었다, 솔직히. 아니 가능성이 그렇지만- 없는데 지 입으로 호남 어쩌고 떠 호남 미친 거지. 아니 서울 인구의 3분의 1이 호남이야. 우리 아버님도 호남이거든. 한번 두고 봐. 아니 어차피 안 찍을 거잖아. 그거 어차피 아니 안 될 거잖아. 이런 식으로 열받게 하면 우리 아버님은 그래도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지. 아니 그러니까 돌리셔야지. 민주당에서 서울에서 떨어진 분이 별로 몇 명 없는데 떨어진 사람이 왜 떨어졌냐고 물어보니까 여기 영남 사람들이 많고 조선족이 많아서라고 말을 하면 언론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때렸겠지. 영남 사람들이 많고 미국 유학 간 사람들이 많아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니들이 언론에서 어떻게 떠들래? 어? 강남에서 김성근 후보 같은 사람들이 어. 태영호한테 지고 나서 이런 식의 워딩을 쳤다면 아마 가루가 되게 까였을 거야. 매장당했지.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졌다. 이랬다고 해봐. 맞는 말인데도 팩트인데도 그거 갖고 완전 작살날 거 아니야. 그 정치인의 금도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력들 자체가. 아내리도 마찬가지고. 아내리가 정치권 나오면 조수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조수진이 2006년에 어떤 칼럼 쓴 줄 아세요? 정치인이 배설한 배설물들이 국회에 가득 차 있다. 막말 이야기하는 거. 막말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지는 어떤 정치인도 감히 엄두를 못 냈던 후궁 발언을 해. 진짜 저는 들었던 생각. 야, 이 진짜 후공도 이런 얘기는 못 하겠다. 지가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비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TV조선에 있는 뭘 봐서 그런 거야. 뭔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 첫 마디가 왜 작년에도 했는데 그땐 조용했잖아. 머저리들이 정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민 씨의 뭐 피부과 지원 뭐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됐지만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어요. 아까 말한 주호영의 그 여기자 공석권도 그렇고 그냥 적반하장이야. 최소한 이런 게 있잖아. 동아일보가 자기 딸 하나고 무정 입학시킨 건 누구나 알잖아. 편입. 그리고 걔를 자기 회사에다가 채용을 해. 그건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해 보이잖아요. 실력으로 뚫고 들어갔다. 아내리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 자기 아버지가 조선일보 출신이라는 것이 작용했을 거라고 지가 인정한 인터뷰가 있어.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혜택들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 조민을 가짜 뉴스를 까는 것 자체가 얘들은 그냥 미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어쩌다 집이 이런 거니까 그건 내 거야. 내 재산, 내 외모 똑같아. 끝. 자기들을 위한 방어 논리는 너무 많이 서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 사회가 부정을 오래 두면 힘든 게 저는 딱 보면서 그렇지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부끄럽게도 예전에 돈 벌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VVIP 은행에서 초 VVIP를 했는데 어느 학교 학부모를 모여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겠어요? 하나고입니다. MB 쪽에 만들어져서 그 신안과 관련돼서 복잡하게 은평 그쪽 끄트머리에 고급 정말 영화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귀족 학교를 만들어 놓는데 그 출신들이 퍼져나가서 하고 있는 사회학들이 이제 막 커질 때가 됐어요. 맞아요. 이런 거 보고 있다 보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아유 그냥 내 삶만 충실해야지 나 사는 데만 하면 되지 뭐 하겠어 했던 결과가 20, 30년 지나고 나면 이런 걸로 돌아옵니다. 이건 막아야 돼요 이제는 정말. 어떤 미친 새끼가 조국 이중인격자 구속하라고 지금 댓글창을 딱 올려놨어요. 이중인격이 문제가 아니고 니들은 범죄자 이 새끼들아. 저 골때리 새끼들이네 진짜. 아니 내용을 몰라. 지금 댓글 악플 쓴 새끼도 자식 새끼는 그런 식으로 입학을 시켰을 게 뻔하잖아. 대한민국 그 사회에서 고등학생을 인턴을 시키는데 끝없이 이야기했다. 한마디 이야기할게. 마지막으로 얘기할게. 인턴 활동을 하는데 하루 8시간 활동을 해야 돼. 근데 그걸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얘들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뭘 시켜요. 그러니까 5시간만 하고 가.
그러면 8시간 했다고 끊어줄게. 비일비재했던 대한민국 사회를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거 가지고 유죄를 때려놨는데 그게 무슨 이중격이야 이 새끼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현조는 인턴 증명서가 필요 없었어. 그리고 성태 딸도 인턴 증명서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말 한마디면 되는 거야. 전화 한 통화만 걸어주면 갑자기 대학원생이 되는 거야. 신분이 위장됐다는 얘기는 왜 안 하냐? 실수냐? 그게 어떻게 실수냐? 고등학생이 대학원생으로 돌변하는데 그게 어떻게 실수가 되냐? 그건 실수고 전화 한 통화로 고등학교 아들이 서울대 실험실을 쓰면서 서울대 대학원생 신분을 갖다 누리는데 그게 그러니까 인턴 증명서 필요 없어 여기는. 안 그래? 진짜 불공정이 뭐야? 그러니까 정말.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신들을 내가 좀비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야. 지지하는 세력을 떠나가지고 현실로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해 보면 대한민국 사람 중에 조국 욕할 사람은 내가 보기에 단 한 명도 없다고 봐. 네. 근데 그 부정한 세력, 친일 세력, 독재 세력, 이 부패 세력을 끊임없이 응원해왔던 놈들이 와서 이제 와서 조국을 욕해? 이중인격자라고? 너는 이 새끼야. 나쁜 새끼야 진짜. 욕실금이다 진짜 이게. 욕을 못 참겠다 저나 정말. 진보 갈라치기들이 이제 다음 목표로 잡고 있는 게 사람들 하나씩 올려가면서 지금 벌써부터 어떤 게 떠돌아다니고 있냐면요. 제가 타임라인에서 잡아갖고 캡처해놨는데 이재명을 찍느니 나는 국민의힘을 찍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마 똥파리들이. 민주당이겠어요? 지지가 하는 정당이. 지가 민주당이래. 위는 뭐 문재인 팬 뭐 이러면서. 아니야 그건 일배야. 근데 그 똥파리들이 그렇게 단계에서 아니 그러니까 작당질하고 있다니까? 나는요 초기 똥파리하고 나중에 중간에 들어온 똥파리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해요. 의도를 갖고 거기 섞인 놈이 있고 처음부터 이재명 싫어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외치고 있는 놈이 있단 세상에 말이에요. 이 작새들한테 권순욱이도 잘렸어 지금. 권순욱이도 공격당하고 있어. 아유 이 작새들한테. 참 권순욱이가 누구야 근데? 그 뉴비씨 만든 애. 뉴비 씨가 몰라서 뭔데? 물어보는 거였어. 난 몰라. 왜 이래? 뉴비씨가 똥파리 본산이었지 예전에. 이 양반아 모르는 것이 상대방 매기는 거야. 그럼 뭘 잘 몰라 이 사람. 아 몰라 진짜야. 얼굴도 본 적이 없어. 자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아무튼 조민 씨 관련해서 이런 오늘 뉴스를 보면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거예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당당하게 신문 기사가 나와. 그러면 또 막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악플이 막 달리고 마치 나는 이렇게도 보거든. 조민 씨가 거기에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도 있겠지만 2심에 영향을 주려는 거예요. 그럼요. 기정사실화 시켜가지고 2심도 판사가 어떻게 못하게끔 해. 판사도 여론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검찰의 영향도 받지만 특히 임정혁 같은 인간은 받죠. 적혀 있잖아. 아예.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런다고. 뭐 어떻든 대놓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공격이 들어오는 건 뻔합니다. 앞으로 2달은 더 할 거고요. 정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이 될 겁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민주당으로 당선될 수 있게 뭐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요. 지지해 주십시오. 네. 대한민국의 되게 많은 사람들이 판결에 대한 보도가 좀 어이없게 나옴으로써 조국 장관의 가족이 어마어마한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고 착각하시는데요. 그 보도를 보고 조국 이중인격자에 말했던 사람들 당신도 똑같은 짓 했어. 10시간 필요한 거 5시간만 하고 돌아오면 그것을 입시 비리라고 말하는 게 지금 현재 조국 가족의 형태예요. 대한민국 사람 치고 민방위 훈련 가가지고 민방위 훈련 시간대로 다 받은 놈 있으면 나와보라 이 개자식들아. 다 범죄자야. 야 민방위 훈련 확인증 받잖아 이 개쉐리들아. 안 그러냐? 그리고 야 3시간 반 받는다고 3시간 반 다 받냐? 니들 막 떠들면서 우리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2시간만 하고 끝내주세요 이지랄하지. 이 새끼 구속! 징역 4년 씨발. 그런 진짜. 새끼들은 새끼야 정말 조명한테 이런 방구 말도 못해 이 쉐리들아. 자, 진짜 예비군 훈련도 마찬가지야. 예비군 훈련도. 니들 진짜 시간 다 재가면서 봤냐? 나쁜 자식. 그러니까 그 상황을 갖고 핵심이었던 사모펀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 엄동설 안에 정경심 교수는 아픈 몸에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 거고요. 이명박도 나와 있는데. 네, 네. 이명박도 병원에 있는데. 박근혜도 병원에 있는데. 이게 씨발 법이 살아있는 나라에 진짜. 아유, 정경심 빨리 좀 교수는 바꿔봅시다. 갇혀 있어.
이 코로나 위기에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진짜. 자, 범죄자 여러분, 범죄자 3명의 방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한테는 이런 아주 과도하리만큼의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다 우리는 서로 범죄자다. 조국 같은 범죄자다. 나는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진짜로. 뭐가 다르겠습니까? 자.